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글벳 주주님들. 이 이글벳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금일 주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이글벳 같은 경우 지속적인 테마성으로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주가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이 연관성과 그리고 이글벳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보시는 것처럼 금일 이슈가 나왔죠. 바로 철원에서 양동 사육 지역인 철원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돼지 농장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의심된다면서 이 방역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요. 해당 농장에는 1,600마리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나 최근 이 40마리가 폐사를 하자 여기에 있어서 좀 의심점을 갖고 이제 신고를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이슈는 이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. 현재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맞는지 이 결과를 밟고 있고 이 최종 결과가 이날 밤에 좀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돼지 열병이 아니라 그저 뭐 간단한 뭐 돼지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 기대감이 다시 빠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시 부각됐다, 다시 이슈가 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또 주가가 이 기대감으로 갖고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런 테마성을 갖고 좀 변동성이 나아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결과를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이 무엇보다 오늘 이 돼지열병에 대한 이 백신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이 돼지열병 굉장히 큰 위험 상황이고 현재 이 돼지열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없앨 수 있고 좀 무찌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토론하다 보니까 이 날도 21일 그리고 이 2심사례 신고 접수도 21일 겹친 만큼 이런 부분에서 테마성이 더 강하게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싶어요. 또 무엇보다 최근에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. 또 인간도 감염되는 이 조류독감 변이 정책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라는 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인 이 H5N1 같은 경우 이 조류와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인간에게 전염되기도 하며 치사율이 52%로 높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유율이 낮습니다. 굉장히 아이러니하죠. 반대로 치사율이 낮을수록 이 점연성이 높다. 근데 현재 치사율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부각되기라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본질을 본다 하면은 현재까지 인간 사이에서 점연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. 현재 이 닭이 소, 소로 옮기려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 침투 매개인 이 세포 표면 수용체가 또 달라서 쉽게 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저 인간 사이에 전파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.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거지.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점연된 사례는 없고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부각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그냥 테마성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글벳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과연 이 주가가 올랐냐 바로 이 돼지, 소를 치료하는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테마성으로 주목이 받았다. 그래서 이 돼지 열병이 돈다, 뭐 조류독감이 크게 문제가 됐다 하면은 우리가 이 이글벳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다만 이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? 바로 이 의약품 시장을 우리가 좀 봤을 때 현재 이 국내 생산 시장 규모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동물 의약품을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내수 시장도 서서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재 이 지속적인 성장성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동물도 많이 키우고 수요가 많아졌지만 이
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경쟁사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실적 부문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실적 그리고 2024년 연간으로 볼게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속적으로 실적에도 좀 영향이 크게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좀 이런 기대감과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 이글백 같은 경우 과거의 이 물량, 현재 차트 흐름도 봤을 때 지속적인 이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런 변동성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? 바로 조류 독감이나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돼지 이런 열병에 대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런 부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. 최근에도 이 보류 독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고, 근데 금일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. 어떤 부분이 다르냐?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장기 평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, 오늘 같은 모습을 봤을 때 241선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때 당시 거래 대금 오늘 더 많이 터져주면서 좀더 위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겠죠. 현재 여기 흐름에 있어서 내일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몰리면서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글백 같은 경우 조류 독감 돼지열병인데, 돼지열병 같은 경우 오늘 밤의 결과가 또 나와봐야 된대요. 그래서 여기의 결과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든지, 아니면 여기에서 밋밋할 경우에는 주가도 이 실망 매물이나 이 기대감이 더 이런 테마성이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테마성으로 이 이글벳이 주가가 올랐던 만큼 최근에도 매집봉 서서히 띄우면서 과거의 물량 서서히 해소하면서 또 이번에도 이 대지 열풍에 관한 테마성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상 이글벳 함께 알아봤고, 무엇보다 이글벳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이제 58.7%인데 시가총액이 694억이라는 거예요.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 35억 터진 가량에 있어서 이 내일 한 번 더 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. 그 다음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요 장기 평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추후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글벳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